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스피치 트레이너 김지연 코치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는요, 리더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 대중 스피치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대중 스피치의 기본 구조, OSC, 오프닝, 스토리텔링, 클로징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더불어서 스타 강사들의 노하우, 대본 작성에서부터 연습 방법에 이르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서는요, 인터뷰 스피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위가 높아질수록 회사를 대표해서 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터뷰할 일이 참 많은데요. 다수의 시청자 또 다수의 청취자, 다수의 독자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만 하는 스피치이기 때문에 요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려지는 것에 신경 써라. 그렇습니다. 들려지는 내용 그리고 전달력을 위해서 발음과 속도 위주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보여지는 것에 신경 써라입니다. 시각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세에서부터 의상 전략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터뷰 스피치를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꽤 많은데요. 7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미디어 인터뷰하면 크게 세 가지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지면 인터뷰, 그러니까 뭐 신문이나 잡지에 실릴 수가 있겠고, 또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인터뷰, 또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는 인터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 모두 다 들려지는 것에 신경을 좀 쓰셔야겠는데, 지면 인터뷰라고 해도요, 역시나 독자를 대신해서 기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려지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들려지는 것, 내용 언어와 음성 언어로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 먼저 내용 언어입니다. 내용 언어에서는요, 이걸 좀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 절대 아마 잊지 않으실 겁니다. 이 키스를 떠올려라, 키스. 여러분의 첫 키스를 떠올려라가 아니고 스피치에서는요, keep it short and simple. 그러니까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라라는 말인데요. 먼저 short, 짧게 핵심만 말해라입니다. 우리가 라디오가 됐든 또는 뭐 텔레비전이 됐든 심지어 지면조차도요. 그 인터뷰가 실릴 분량은 딱 정해져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이 준비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좀 담아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핵심 메시지를 짧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핵심 메시지 포인트를 좀 정리하시는 습관이 중요하겠는데요. 이때에는 말을 좀 멋있게 하겠다, 재밌게 하겠다라고 애쓰는 것보다는 간단한 핵심 전달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심플, 간단하게 쉽게 말해라인데 미디어에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좀 전문 지식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전문 용어 또는 뭐 학술적인 논증, 복잡한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많이 준비하게 되는데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 하면요, 그 주제를 정말 꿰뚫어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이론보다는 사례나 통계 그리고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특히나 수치 활용은 큰 효과가 있는데요. 다음에 좀 예문을 살펴보시죠. 네, 이런 문장으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많은 관람객이 2번 이상 찾아왔다. 또는 매우 오래된 건물이다. 또는 저 같은 경우 많은 학생을 가르치며 느낀 건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좀 수치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많은 관람객 대신에 약 80%의 관람객이 2번 이상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와닿겠죠. 오래된 건물입니다. 보다는요, 뭐 200년 된 건물입니다. 300년 된 건물입니다. 라고 수치 활용을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제가 10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결과라고 얘기하면 많이 가르쳤네. 이런 생각을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내용 언어 첫 번째 키스를 떠올려라를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 언어의 두 번째입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요. 그만큼 너무 중요해요. 예, 신중에 신중을 더하라입니다.
단어 선택도 중요하고요. 심지어 그 문장의 구성조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더하셔야 되겠는데 우리는 사실 평소에도 말조심을 늘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인터뷰라는 것은 이 파장이 굉장히 크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해명이나 이 번복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였잖아요. 괜찮은 이미지였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좀 못한다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사건들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의 말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 말실수가 있었죠. 아나운서 준비하는 지망생들에게 아나운서 하려면은 뭐 다 줄 생각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발언해서 이거 뭐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를 비유하는데 뭐 자연산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것도 역시나 말이 많았고요. 또 뭐 쭉쭉빵빵이라는 표현도 역시나 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보통 그럽니다. 내가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근데 이 역시도 참 구천별명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죠. 예능인들 역시나 말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전 멤버가 박치여서 탈퇴했다 또는 여자는 회 먹는 회와 같다 뭐 이렇게 신선해야 하고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사실은 오랫동안 좀 구설수에 오르고 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진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경우는 특히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기업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한마디가 그냥 하는 말 한마디가 아닌 이 미디어 전파를 탄다는 것 때문에 파장이 클 수 있다. 기록이 남는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건들을 봐도요. 평소에 좀 말을 잘한다는 분들이 실수를 더욱더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밌게 말하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소에 좀 의사소통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인터뷰할 때 역시나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그때그때 좀 맞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와 대화 중에는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말을 한다거나 정리를 기자와 이야기하면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발목 잡히는 발언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자의 눈은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냥 발언에 그냥 한 말인데 그 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거나 또는 좀 추가 질문이 계속 연결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실 때에는 철저한 준비가 중요한데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질의응답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입니다. 내용 언어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라는 이야기인데요. 질의응답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일단은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생각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질문에는요,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반의 준비가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몇 가지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회사에 대해서 좀 10글자로 정리해봐라 라는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여러분께서 짧게 핵심만 말할 수 있는 훈련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매출, 연간 매출 또는 뭐 분기별 매출 그리고 연간 성장률은 이란 질문을 통해서 현재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는 회사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설립되게 된 동기나 계기는 무엇인지와 같은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미래에 대한 비전이란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질문들을 좀 뽑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올 거고요. 더불어서 인터뷰 당시의 상황이나 이슈에 관련돼서 좀 논쟁적이다 또는 좀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능한 질문들을 쭉 나열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열이 됐다, 준비가 됐다 싶으면 답변을 준비하시고 답변이 준비된 다음에는 회사 임원회의를 통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관련된 통계나 수치와 같은 자료를 담당 부서에 미리 지시를 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얘기만 들어도요. 그걸 언제 다 해? 이런 생각하실 텐데 물론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만 여러분께서 한 기업의 CEO, 리더, 조직을 대표하는
장이다. 이런 경우는요. 그 조직을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한번 작성한 이 자료는 해당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할 때 또는 직원들과 대화할 때에 언제든지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즉흥적인 질문을 딱 했는데 답변이 그냥 쫙 나온다. 아우 뭐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질의응답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였습니다. 들려지는 것에 신경 써라 내용 언어를 진행해 봤고요. 이번엔 음성 언어인데 우리가 그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요. 비슷한 말이긴 한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좀 여유 있게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왠지 다 맞는 말 같고 믿음이 막 가고 이러는데 반대로요. 말이 너무 빨라요.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막 흥분한 것 같고 호흡이 올라가고 거기에 발음까지 웅얼웅얼하면 뭔가 좀 숨기는 것 같고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경우는 자막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라디오는 자막조차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 인터뷰 전에요. 딱 30분 정도만 발음을 위한 훈련에 집중하는 것도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발음을 만들어내는 조음기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치아라든지 뭐 입술, 턱 뭐 이런 부분들인데 방송인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음기관 훈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 털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하는 것처럼 입술이 부드럽게 풀려야지 발음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 에, 아, 오, 우를 아주 크게 하는 거예요. 이, 에, 아, 오, 우, 이, 에, 아, 오, 우. 그러면 약간 우습게 보일 수 있겠지만 우스꽝스럽지만 이 조음기관이 풀리는 소리가 뚝뚝뚝뚝뚝 들리실 겁니다. 아이, 에이, 오이, 우이, 이이라고 역시 크게 한번 발음해 보시고 입술을 모아서 원을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큰 운동이 되는데요. 잠깐 보세요. 모아서 이 동작하면 대부분 웃으시던데 지금 텔레비전 그 화면 보시면서 웃으시며 따라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할 때에 여기가 뚝뚝뚝뚝뚝 소리가 날 거예요. 그게 그만큼 굳어있는 근육이 좀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원 한번 그려볼까요? 굉장히 잘하죠, 제가. 다음 동작은 메롱메롱 동작인데 그냥 이게 아니고요. 이런 운동이 안 되죠. 운동이란 건 하고 나면 약간 아파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번 정도 좀 재밌죠? 10번 정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혀를 푸는 건데 우리나라 분들이 리을 발음이 정확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혀가 좀 둔하게 움직여서 그런 건데요. 자, 랄랄랄랄 롤롤롤롤 룰룰룰룰 릴릴릴릴 렐렐렐렐 따르르르릉 또로로로롱 이란 발음을 좀 반복해 보시면 리을의 발음이 혀끝이 천장을 톡톡톡톡톡 찍으면서 랄랄랄랄랄 반복하는 연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혀로 입안 구석구석을 핥아주면서 이렇게요. 네, 침 한번 삼키시고 마무리하는 동작을 한 30분 정도만 집중해서 훈련하신다면 여러분의 발음이 평소와 다르게 정확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했다면 다음은 여러분이 준비한 원고나 인터뷰 내용을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에 그 인터뷰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우리 회사의 해외 수출은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라고 아주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를 입을 크게 벌려서 이야기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한 번 했으면 두 번째는 약간 빠르게 지난 2년 동안 우리 회사의 해외 수출은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다음번엔 약간 더 자연스럽게 지난 2년 동안 우리 회사의 해외 수출은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라고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요. 입을 좀 오버해서 크게 벌린다라는 건데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요.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속
속도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 하면 긴장을 하게 되죠. 긴장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빨라져요. 저 역시 그렇거든요. 이때에 입을 좀 크게 벌려서 말해야지 생각하면 속도가 좀 느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속도 조절을 하실 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오버해서 천천히 얘기하는 거죠. 이때에 여러분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듣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어색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인터뷰가 진행될 때예요. 그 직장 내 좀 편한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세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여러분의 그 발음과 속도를 좀 체크해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저기 앞에서 듣고 있는 거죠. 같이 동행하신 분께서 좀 빠르다 싶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너무 느리다 그럴 경우 조금 빨리 하세요. 조금 빨리 하세요. 이렇게 사인을 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세도 우리가 은근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이것도 고개를 좀 반듯하게 이렇게 사인을 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 언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보여지는 것에 좀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중요한 건 첫 번째 미소라는 거죠. 미소. 우리가 카메라 앞에 서면 좀 경직될 수가 있고 심지어 많은 남성분들이 사실은 표정이 좀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신감을 가장 쉽게 어필할 수 있고 확실한 방법이요. 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그 기업의 CEO분들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개구리 뒷다리 이 훈련 진짜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상태로 내가 그냥 뭐 생각날 때 웃으면 되지 뭐 이러면 또 어색한 웃음이 나오면서 이 모습은 또 늙어 보이거나 오히려 불편한 모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 보시면서 개구리 뒷다리 하시면서 10초간 버티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의상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겠는데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의 옷차림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또 작지도 않아야겠는데 너무 큰 옷들은요. 내가 자세를 아무리 바르게 해도요. 약간 좀 파묻혀 있는 느낌, 구부정한 느낌, 둔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옷은 좀 피하시고 작은 옷은 보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몸에 너무 끼어서 이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라면 넥타이 컬러와 셔츠 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을 바로 비춰주는 이게 V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셔츠를 선택하실 때에 너무 밝은 흰색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주변에 너무 밝은 흰색이 오면 여러분의 눈동자의 흰자 또는 이 치아가요 노랗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밝은 흰색보다는 좀 은은한 색깔, 푸른빛이 감도는 셔츠 또는 뭐 좀 노란빛이 감도는 흰색, 핑크빛이 감도는 흰색을 선택하시는데 얼굴에 좀 대보시고 내 얼굴을 좀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하시고 넥타이도 역시나 얼굴에 대보시고 선택하셔야겠는데 넥타이의 경우는요 그 색깔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넥타이마다 컬러가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라면은 짙은 화장, 너무 짙은 의상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튀는 의상. 색깔이 너무 진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TV 보면서 어머 입술이 동동 떴어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화장이 가장 중요하겠고 번쩍거리는 옷 소재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명이 비치면 더욱 번쩍거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미디어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앉아있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말을 좀 편하게 하다 보면 자세를 좀 편하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 좀 구부정한다거나 또는 옆으로 기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시청자가 딱 봤을 때에 편해 보인다가 아니라 좀 불성실한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하시면서 계속 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것도 훈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좀 뭐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또는 제스처가 큰 동작들을 반복하는 것도 산만해 보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카메라 앵글에 딱 잡힐 때 보통 상반신만 잡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작은 움직임조차 크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요. 회전 의자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자 자체가 회전되면 나도 모르게 좀 흔들흔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의하셔야겠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눈동자 움직임을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카메라에 집중하신다거나 또는 뭐 기자를 보고 계속 이야기한다거나 한 곳에 집중하셔야지 눈을 말하면서 곁눈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디어, 이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크게 잡힌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얘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산만한 움직임 중에 눈동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항상 내 얼굴을 절대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이크를 잡는 습관도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내 말에 집중시킬 수 있는 의상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인터뷰를 할 때 입을 의상을 입은 채로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좀 녹화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여지는 것에 신경 써라. 미소와 의상 전략, 자세까지 살펴봤습니다. 큰 주제 세 번째입니다. 인터뷰 스피치에서 주의해야 할 7가지 주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요. 인터뷰 그 수락을 좀 신중히 하세요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뷰 요청이 딱 들어오면 처음엔 너무 좋죠. 흐뭇하고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근데 인터뷰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 말은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데 인터뷰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기사는 정확히 어디에 실리는지 주제가 정확히 뭔지 또 다른 인터뷰의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좀 체크해 보신 다음에 수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단독 인터뷰를 조심하십시오인데요. 1대1로 하는 게 단독 인터뷰죠. 그래서 좀 편안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기자랑 친한 것 같아 이러면서 안 해야 될 말을 한다거나 또는 기자의 집요한 유도 질문에 넘어간다거나 그리고 이거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방송 안 실립니다. 뭐 이렇다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보통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대화 중에 한 말은 모두 기사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비판적인 그 질문일수록 더욱 기자가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좀 객관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라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아주 파괴력 있는 질문들은 거의 인터뷰 끝에 나오거든요. 심지어 기자들이 이제 옷 가방 메고 나가면서도 자연스럽게 참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그냥 흘려가는 질문 같지만 거기엔 또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네 번째는요. 전화 인터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신속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급하게 인터뷰 요청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를 좀 받으시고요. 20분 후, 30분 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스튜디오에서 처음 녹화를 하는 경우,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에는 좀 미리 좀 사전에 방송사를 좀 방문하셔서 녹화 모습이나 방송 모습을 미리 참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보시면요. 굉장히 좀 산만한 걸 느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고요. 해당 방송을 두세 번 정도 모니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논쟁을 피하라입니다. 흥분하지 말라. 보통 그 진행자가 예상치 못한 좀 공격적인 질문을 해올 수도 있거든요. 이때에 같이 막 논쟁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풀어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이미지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조직, 기업의 이미지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인터뷰 중에
끝났다고 해도 마이크가 켜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겠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그냥 편하게 얘기했다가 또 실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판사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혼잣말 한 게 다 들려서 큰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인터뷰 스피치를 할 때는 여러분의 내용도 중요하고 의상 전략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인터뷰 진행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왔습니다. 1분 스피치, 1분 정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1분 정리 들어갑니다. 인터뷰를 준비하실 때는요, 들려지는 거,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좀 쓰셔야겠는데, 먼저 들려지는 것에서는 내용을 위해서 키스를 좀 떠올려 보세요. 키스, 킵인 숏 앤 심플이었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얘기한다인데,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좀 말하시고, 통계나 수치 활용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더하십시오. 단어 선택 하나조차 좀 주의하시고요. 질의응답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 전달력도 중요한데요. 발음과 속도가 관건이겠죠. 좋은 기간 운동으로 좀 단련하시고 입을 좀 크게 벌려서 말씀하시면 긴장해도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세와 미소를 잘 만드셔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만들어 보시고요. 의상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뷰 스피치의 주의사항 7가지 말씀드렸죠. 전화 인터뷰할 때 또 처음 스튜디오에서 참여할 때 흥분과 또 논쟁을 좀 피하십시오라는 이야기. 인터뷰 종료 후에도 마이크를 조심하라를 비롯한 7가지를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을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인터뷰 스피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한 말이지만 정말 기록에 오랫동안 남고 또 많은 사람에게 아주 쉽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인터뷰 스피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는요, 뭐니 해도 우리 직원들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상사들을 위한 스피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회차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스피치 트레이너 김지연 코치였습니다.